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부엌 어딘가에, 냉장고 문 안쪽에, 그리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상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몸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어온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분명 푹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손에 쥐고도 안경을 어디 뒀냐고 한참 찾으십니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안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 그렇지 하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답답함의 원인이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입에 넣는 음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음식 고르는 법을 조금만 바꾸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두 발로 걷고 손주들과 웃으며 밥상에 둘러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기둥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둥은 뇌와 혈관을 갉아먹는 기름과 지방의 함정. 둘째 기둥은 뼈와 장을 조용히 망치는 건강식품의 함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밥상 보약연구소입니다.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평범한 음식이 어떻게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쉽고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그럼 첫째 기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말이 얼른 안 나오고 사람 이름이 가물가물하고 집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보셔야 할 것이 매일 요리에 쓰는 기름과 커피에 넣는 그 작은 통 속 내용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뇌는 물을 빼고 나면 절반이 훨씬 넘게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뇌는 우리가 먹은 기름으로 지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을 드시면 신경세포의 막이 부드러워 정보 전달이 매끄럽습니다. 반대로 나쁜 기름을 계속 드시면 그 막이 조금씩 뻣뻣하게 굳어 전달이 더뎌집니다. 문제는 값싼 식용유입니다. 마트에서 싸게 파는 식용유는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열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신경세포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기름에서 찌든 냄새가 나고 끈적하게 눌어붙듯이 나쁜 기름은 우리 몸 안에서도 그런 찌꺼기를 남깁니다. 매일 볶음이며 튀김에 이 기름을 쓰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소중한 뇌에 부담을 준다면 한 번쯤 멈춰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꼭 확인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커피 드실 때 넣는 그 하얀 가루, 흔히 프림이라 부르는 커피 크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 같은 것이려니 여기시지만 그 안에 우유는 없습니다. 값싼 식물성 기름과 물을 억지로 섞고 우유 맛을 내는 향료와 하얗게 보이게 하는 색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 기름 속에 트랜스 지방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기름을 인공으로 굳혀 만든 자연에는 거의 없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자주 드시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늘고 혈관 안쪽이 조금씩 상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쉬려고 마신 커피 한 잔에 스스로 혈관을 다치게 할 기름을 부어넣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리 기름은 열에 강한 올리브유나 현미유로 바꿔보세요. 커피에 무언가 넣고 싶으시면 진짜 우유나 두유를 살짝 데워 넣으시면 됩니다. 마가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버터보다 열량이 낮고 식물성이라 몸에 좋을 것 같아 오래 쓰신 분 많으실 텐데요. 마가린 역시 기름을 굳히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쓰이신다면 차라리 버터로 바꾸거나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물처럼 열을 많이 쓰지 않는 요리에는 우리 들기름, 참기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 두르시던 데에는 다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싼 기름 새로 장만하실 필요 없이 집에 있는 들기름부터 알맞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순이 넘으면 이런 기름이 더 무서운 걸까요? 젊을 때는 몸의 해독 능력과 회복력이 좋아 나쁜 기름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기능도 혈관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집니다. 같은 기름을 드셔도 몸이 받는 타격은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 젊을 때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겠지. 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졌고 그 몸에 맞게 음식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자, 첫째 기둥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뇌의 절반 넘게가 기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값싼 식용유와 커피 프림, 마가린이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해결책은 기름은 올리브유와 현미유로, 커피엔 진짜 우유나 두유로, 나물엔 우리 들기름으로. 이 작은 바꿈만으로도 뇌와 혈관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둘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뼈와 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건강식품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뼈를 위해 매일 우유를 드시는 분 계시지요? 우유에 칼슘이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상당수가 우유 속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부글거리거나 더부룩하고 금세 화장실이 급해지신 적 있으세요? 그건 우리 장이 이제 부담스럽다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애써 마신 우유의 칼슘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은 혼자서는 뼈의 자리를 못 잡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짝이 있어야 비로소 뼈에 단단히 박힙니다. 벽돌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사이를 붙여줄 회반죽이 없으면 담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칼슘은 아주 많은 반면 마그네슘은 적습니다. 마그네슘이 모자란 채 칼슘만 잔뜩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오히려 뼛속 칼슘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뼈를 튼튼히 하려고 마신 우유가 도리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얄궂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유가 모두에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드셔도 배가 편하고 아무 탈이 없으신 분은 적당히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드실 때마다 불편하신 분은 억지로 참고 드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뼈를 지키는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에도 많습니다. 시금치, 무청, 두부와 콩 음식, 그리고 멸치 같은 작은 생선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고르게 들어있고 우리 장에도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유가 좋다는 말에 시중에서 파는 두유를 상자째 사다 드시는 분 많으시지요? 그런데 시판 두유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상당수 제품에 설탕이나 물엿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유, 귀리유 같은 요즘 나오는 식물성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하게 마시기 좋은 것은 대개 당분을 넉넉히 넣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마신 두유 한 잔이 사실은 설탕물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유를 드시려거든 앞면에 큰 글씨가 아니라 뒷면에 작은 글씨를 보시고 무가당이나 설탕 무첨가라고 적힌 것을 고르세요. 진하고 고소한 맛이 그리우시면 차라리 콩을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뼈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어묵이나 맛살,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두고 드시지 않습니까? 생선 영양을 간편히 얻는 식품으로 오래 사랑받아 왔지요. 그런데 이런 가공식품에는
쫄깃한 식감과 오랜 보관을 위해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 인산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칼슘과 아주 단단히 손을 잡고 그대로 칼슘을 데리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애써 먹은 칼슘을 인산염이 가로채 버리는 셈입니다. 우유로 칼슘을 채우고 어묵을 반찬으로 드시는 언뜻 합리적인 밥상이 사실은 칼슘을 흘려보내는데 한몫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선 영양을 얻고 싶으시면 가공식품보다 토막이나 통째로 된 본래 모습의 생선을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굳이 어묵을 드시고 싶을 때는 조리 전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표면에 첨가물이 조금은 빠집니다. 제가 아는 66 되신 한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건강하시겠다고 아침마다 우유 한 잔, 점심엔 칼슘 챙긴다고 어묵 반찬, 저녁 커피엔 프림, 볶음엔 값싼 식용유를 쓰셨지요. 다 몸을 위한 일이라 자신하셨는데 반년쯤 지나자 아침이 무겁고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하고 골밀도 수치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챙기는데 왜 이럴까 맥이 풀리셨지요. 그런데 기름을 올리브유로, 커피엔 두유로, 어묵 대신 생선 토막으로, 우유 대신 시금치 된장국과 두부로 바꾸시고 석 달쯤 지나니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그 한 분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피로와 장 문제에 얽힌 건강식품입니다. 아침마다 장에 좋다고 요거트 드시는 분 많으시지요? 그런데 그 요거트에 무지방이나 저칼로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을 뺀 요거트는 맛이 밍밍해지니 만드는 쪽에서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냅니다. 뒷면을 보시면 어려운 이름들이 줄지어 적혀 있을 겁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내면서 열량은 거의 없는 성분들이지요. 그런데 우리 혀가 강한 단맛을 느끼면 뇌는 이제 곧 에너지가 들어오겠구나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정작 열량은 없으니 약속한 에너지가 오지 않고 그 어긋남이 거듭되면 오히려 식욕이 늘고 단 것이 더 당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감미료는 장 속 좋은 균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 불릴 만큼 소중한 곳입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편안하면 잔병 치레가 줄고 기운이 나지만 장이 어지러우면 까닭 없이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찾아오며 잠까지 얕아집니다. 좋은 균을 키우려고 먹은 요거트가 도리어 좋은 균을 괴롭힌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무지방보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시고 단맛이 그리우시면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조금 아니면 진짜 꿀을 한 숟가락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그래놀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 그림에 영양이 고를 것 같지만 뒷면을 보면 곡물에 설탕과 기름을 잔뜩 묻혀 높은 온도로 구운 것입니다. 당분이 많은 데다 빈속에 우유나 두유에 말아 드시니 아침부터 혈당이 확 솟았다.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오전 내내 졸리고 나른하셨던 적 있으시지요? 그 까닭이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곡물을 드시려거든 아무것도 안 넣은 오트밀을 조금 아니면 우리가 오래 먹어온 밥과 된장국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 60 넘은 몸에는 더 다정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안전하다 믿는 음식 속 숨은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가 많아 혈관에 좋다는 말에 매일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카카오가 많다는 건 카카오 기름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 열량이 의외로 높습니다. 게다가 카페인 성분이 있어 예민하신 분은 저녁에 드시면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끊으실 것까지는 없고 밤이 아니라 한낮에 한두 조각 따뜻한 차와 곁들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채소 주스입니다.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는 분 계시지요. 그런데 채소 주스는 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 좋은 균의 먹이가 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빠지고 당분만 진하게 남은 것을 빈속에 들이켜면 혈당이 생각보다 빨리 오릅니다. 당근이나 비트처럼 단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한 병의 당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채소니까 안심이라 여기지만 실은 당분을 잔뜩 드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똑같습니다. 사과 하나를 그대로 베어 무는 것과 사과 몇 개를 짜서 단숨에 들이켜는 것은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일입니다. 채소도 과일도 되도록 본래 모습 그대로 드시는 편이 섬유까지 얻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과자입니다. 견과류가 좋다는 말에 봉지째 사다 두고 자꾸 손이 가시지요? 그런데 시중 견과류 과자 상당수는 기름에 튀기고 소금과 설탕으로 맛을 입힌 것들입니다. 견과류 본래의 좋은 기름은 줄고 더해진 기름과 소금만 드시게 되는 셈입니다. 견과류를 드시려거든 튀기지 않고 소금도 더하지 않은 그대로 볶거나 말린 것을 한 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무가당이라는 큰 글씨에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무가당이라 적혀 있어도 다른 형태의 단맛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큰 글씨의 좋은 말보다 작은 글씨의 원재료 이름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식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겠다 싶어 한숨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하실 일은 더 좋은 것을 자꾸 더하는 덧셈이 아니라 군더더기를 하나씩 덜어내는 뺄셈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을 덜어내면 남은 진짜 영양이 더 잘 흡수됩니다.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부엌의 기름을 바꾸세요. 식용유가 떨어지면 다음엔 올리브유나 현미유로, 마가린은 버터로. 둘째, 식품 뒷면을 뒤집어 보세요. 어려운 이름이 줄지어 있거나 인사념이 보이면 잠시 내려놓고 더 단순한 것을 고르세요. 무지방, 저칼로리라는 말이 꼭 몸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우리 한식 밥상으로 돌아오세요. 밥, 된장국, 두부, 시금치, 나물, 작은 생선. 우리가 수백 년을 몸에 맞춰 먹어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의 소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으세요. 먹고 나서 몸이 무겁고 졸리고 더부룩하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이고, 먹고 나서 가볍고 편안하면 몸이 기뻐한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오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구체적인 치료나 식단 조절은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그동안 먹어온 모든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고 거친 시절을 밥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다행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비싼 영양제를 사 모으는 일도 유행하는 외국 음식을 따라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익숙한 재료로 돌아오는 일이라 돈은 덜 들이고 몸은 더 챙기는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이번 주엔 기름 하나만, 다음 주엔 아침 한 끼만, 그 다음 주엔 요거트 하나만. 작은 걸음이 쌓이면 어느새 아침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은 고민을 하시는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께도 카카오톡으로 살짝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겪으신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밥상보약연구소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